LA 시내 가로등과 소화전 등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는 구리선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와 경찰 당국이 작물을 매입하는 재활용 업자들까지 단속에 나섰습니다. LA 다운타운 샌페드로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침입해 현금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20개 한인 의류업체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뉴욕 국제공항에서 30대 여성이 노숙자 공격으로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한인 여행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 나타나 지지를 선언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에 합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시내 가로등과 소화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구리선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와 경찰 당국이 작물을 매입하는 재활용 업자들까지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국 산하 헤비메탈 태스크포스. 올해 2월 결성된 이래 6개월 동안 LA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절도범들에 대한 단속을 펼쳐 82명을 체포하고 2,000파운드가 넘는 작물 구리들을 압수했습니다. 이렇게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소화전에 있는 구리선을 훔쳐가는 절도 행각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절도를 부추기는 작물 거래에도 단속의 칼날이 뻗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스헐리우드와 샌프란도 밸리 지역에 걸쳐 작물 구리를 매입해온 재활용 업체 8곳이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3명의 절도 용의자도 체포해 중절도와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중범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will surveil them and investigate wherever the case leads us, and we will take effective action against both the individual committing the crime and the cooking recycler who is taking those metals in. 경찰이 절도범만이 아닌 재활용 업체까지 단속에 나선 건 작물 암거래를 원천 봉쇄해 조직적 절도 범죄에 대한 의지 자체를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폴 크레코리언 LA시 의장이 LA 경찰국 산하 상업범죄부서에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며 지원에 나선 결과 2달 사이 3차례 단속 작전이 이뤄졌고 추가로 1,600여 파운드에 달하는 작물 구리를 되찾았습니다. This is not just random individualized petty thefts. This is an organized form of crime that's enabled by those metal dealers, metal purchasers, who are enabling these crimes by knowingly purchasing stolen goods. 이번 단속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 업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매입한 구리들이 작물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와 경찰 당국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구리선들의 경우 별도의 표식을 넣어 구분이 가능하고 작물 여부가 의심이 들 경우 보고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업체가 지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단 구리절도만이 아닌 여타 다른 조직 소매 절도 범죄에서도 암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개 법안을 묶어 서명한 조직 소매 범죄 척결 패키지 법안 중에는 작물에 대한 온 오프라인 거래를 모니터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절도를 부추기는 관련 행위들에 대한 당국의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셔먼옥스 지역의 한 주택에서 어젯밤 또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9시쯤 셔먼옥스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LA 경찰관들은 범행 당시 주택 안에는 여성 1명이 있었는데 다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차량을 타고 405번 프리웨이를 따라 캄튼 지역까지 도주했는데 LA 경찰은 경찰 헬기와 잠복 중이던 비밀 경찰을 동원해 이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캄튼 지역 주택가에 도착하자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지만 최소 2명은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최소 2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샌페드로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침입해 현금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인의료협회 약 20곳이 조직적인 절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도범들은 건물 1층으로 침입해 벽을 뚫어 매장 내 현금과 컴퓨터, 의류 등을 훔쳐갔습니다. 피해자들은 도매업체가 대다수인 건물로 알람이 설치돼 있지만 범죄자들이 조치를 취한 듯 울리지 않았다고 전하며 월요일 사무실에 출근해보니 벽이 뚫려 있고 아수라장이 된 매장을 보며 기가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LA의 강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LA 경찰국과 함께 온라인 범죄 신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직원이 없거나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시간을 내서 경찰서를 방문하기 힘들어 LA 경찰국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려 하지만 접수를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LA 한인회는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함께 LA 경찰국 온라인 서비스 담당자를 강사로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워크숍은 LA 한인회관에서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워크숍 방문자 주차는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누아국제공항에서 한 노숙자가 공항 이용객을 공격해 30대 여성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경찰국은 25일 오후 5시경 한 노숙자가 뉴저지 뉴요크 국제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30대 관광객의 뺨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4세 가해 남성 시용진은 약 3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친 뒤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 몰디는 뉴욕국제공항 터미널 A 출국장에서 화장실에 간 친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가해 남성이 칼로 그녀의 얼굴을 찌르고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몰디는 성명을 통해 체포된 용의자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무고한 시민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용의자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의자를 감옥이든 정신병원에 구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몰디는 뉴저지 호보큰에서 열린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가 끔찍한 공격을 당했다며 용의자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몰디는 직업상 여행을 자주 다니며 해외는 물론 미 전역 거의 모든 주를 다녀봤지만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에 대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몰디는 오른쪽 뺨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14바늘을 꿰매는 봉합수를 받았으며 코와 광대뼈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만청 경찰국은 가해자 진은 가중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에섹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정국 보고서에 따르면 진은 2009년과 2024년 사이 최소 3차례 이상 수감 생활을 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가중폭행 혐의로 투옥됐다가 지난 8월 17일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은 노동절 연휴입니다. 평소보다 긴 주말을 맞아 근교여로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도 늘면서 한인 여행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이 아침부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공권 문의도 있지만 대부분 다가오는 노동절 연휴 근교로 여행을 떠나려는 한인들입니다. 연휴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멀리 가지는 못하시고 해서 가까운 근교에 적당한 상품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상품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는 3박 4일 서부 여행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LA에서 출발해 엔털록 캐년과 라스베이거스 등 서부 지역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한정적인 시간 동안 더 먼 곳을 가보려는 여행객들도 있는데 이들은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오가 패스를 방문하는 상품도 한인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여행이지만 다른 나라를 방문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여름철에만 한정적으로 입장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기도 힘들고 여행사들이 섣불리 가지 못하는 그 상품인데 제가 유럽 많이 가봤습니다만 유럽의 알프스 빌도 살짝 나면서 아주 가면 와 하는 감탄이 나오는. 여행업계는 올 상반기 LA 등 서부 지역을 찾는 한국 여행객들이 예년보다 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과 같은 안정세를 보일 경우 하반기에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약 잡힌 숫자만 봐도 전반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 연휴 장거리 여행에 떠나는 여행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의 예약률은 지난해 연휴보다 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 선언한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에 합류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 나타나 지지를 선언했던 제3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에 합류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정권 인수팀은 새 정부의 임명직 인선과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 후보도 케네디 주니어의 합류를 희망했습니다. I think the role that I'd love to see RFK play is this is what the transition team fundamentally does, is advising the president on making critical selections for who's going to go in the government, who's going to have an important advisory role. 하지만 이런 제3후보의 지지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현지 시각 27일 공개한 조사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많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여서 오차 범위 밖의 우위입니다. 모닝컨설트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이 결정된 이후 해리스가 우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격차는 지난주와 같은 것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펜과 메모지만 갖고 들어가며 상대방 발언 땐 마이크가 꺼지는 음소거 등 지난 토론 때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측이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중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최근 10년 사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6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는 2014년 1,047명, 2018년 2,338명, 2022년 4,626명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수급자는 5.4배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은 2014년 한화로 22억 8천만 원, 2018년 63억 7천만 원, 2020년 88억 8천만 원, 2021년 11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지급액은 212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9.3배나 늘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월 최대 53만 6,5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서 머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복수 국적자가 미국 등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미한국노인회는 이에 대해 복수 국적자가 역이민하면 돈도 많이 갖고 가서 생활비로 쓰게 된다며
젊은 시절 해외에 나와 돈을 벌어 한국 가족에 송금한 분들도 많다며 복수 국적자가 역이민해서 정부 혜택만 본다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 4,203명 중 미국 시민권자는 2,684명으로 전체 중 64%를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19살 나이에 숨진 한준희 씨의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부금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총 733명이 38,872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펀드미 한준희 씨 페이지는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다는 내용으로 개설됐습니다. 한준희 씨 가족은 아들의 장기 기증 덕분에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한인타운 칠가와 세라노 인근에서 한 씨를 공격한 흑인 남성에 대한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지상전을 벌이기 위해 병력 3만 명을 재배치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순찰 중 강력한 폭발을 목격한 경찰이 불을 끄고 주민을 구조합니다. 현지 시각 27일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드론 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의 중요한 비행장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이송된 미국 F-16 전투기가 주둔하는 시설로 추정된다고 러시아 매체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날에도 방산업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를 기습한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 성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병력 3만 명을 쿠르스크 방면으로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행 가스관 허브가 있는 수드자 지역을 포함해 모두 100개 마을 1,200여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투 지역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쿠르스크 원전 시찰을 마친 뒤 원전이 가동 중이어서 사고 시 더욱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원전 인근에서 핵사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우려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태국의 이례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에 베인 듯 산 정상부터 시작된 산사태. 토사가 덮친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택과 호텔은 토사에 묻히거나 무너졌고 차량들은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국의 대표 휴양지 푸켓 일대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러시아인 관광객 2명 등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강이 범람해 주택과 도로가 모두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 복구는 엄두도 못 냅니다. 태국 북부와 남부 지역의 잇따른 폭우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졌습니다. 3만 가구 이상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각에선 수백 명이 숨진 2011년 대홍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 고속철도 터널 건설 현장에선 내부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갇혔습니다. 생체 신호가 아직 잡히고 있어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콕 도심을 가로지르는 짜오프라야 강의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강가 주민들에게 집안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등 침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역시 유명 휴양지인 치앙마이 등 북부 지역에도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과 대체 연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29개 주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5억 2,100만 달러 가운데 3억 2,100만 달러는 전국 41개 커뮤니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2억 달러는 고속 충전 프로젝트에 각각 지급됩니다. 보조금 대상에는 애리조나와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 대선 경합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부는 보조금 예산으로 9,200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 포트가 추가로 배치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2배 늘었고 인프라법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리버 카지노가 가을 동안 진행될 다채로운 프로모션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스카이 리버 카지노는 9월 중 매주 일요일 게스트들은 핫시트 이벤트를 통해 최대 $2,000 상금에 당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중 매주 토요일엔 게임할 시간 추첨 이벤트로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주 $25,000의 상금을 지급해 매주 한 명의 당첨자에게 $10,000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100티어 크레딧을 모으면 100개의 보너스 응모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스카이리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풋볼 팬들을 위한 이벤트가 9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아시아 전역의 스타들을 초청해 3일에 걸친 창립기념 콘서트 시리즈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